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이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FOMC 결과가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이 0.25%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신호도 보냈는데요. 연준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이미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는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금리 동결로 볼지 아니면 추가 인상을 앞둔 사전 신호로 해석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FOMC 결과가 이 향후 금리 전망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성과와 시장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이 AI 투자를 대폭 확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AI 서비스 수익화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광고 매출 호조에도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금 흐름 우려가 부각됐는데요. 결국 시장은 단순히 AI 투자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기업의 실적이 시장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은 이유와 앞으로 AI 기업을 바라보는 핵심 투자 기준 어떤 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네. 오늘 또 31일 녹화일 기준으로 당일인데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쉬웠다. 일단 하락, 상승 내용 자체에 대한 결과는 좀 당연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반등 그리고 이제 추가 하락 내용 자체를 그냥 감각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근거나 내용 자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포인트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상 뭐 제가 설명한다라고 해서 꼭 그대로 100% 간다라고 하면 제가 무당이겠죠. 그렇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평균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자리나 내용 자체 해석을 좀 가져갔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늘 맞추는 건 아니에요. 뭐 한 주 기준으로 사실상 뭐 거의 반타작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뭐 사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나 너무 이제 선 넘는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저희 역시도 뭐 그 부분까지 다 예측한다라고 하면 제 자산이 뭐 조단이겠죠, 아나운서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틀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한데 이번 주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공포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다시금 재반등이나 내용 자체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우리 방송에 우리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컨셉이 뭐죠? 상고하저죠, 하나. 네. 여러분들 지금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이제 하반기에 그렇죠. 접어들었죠. 그럼 네. 지금에 대한 반등 수준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보여줄 수 있어도 사실상 반등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제는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놓고 봤었을 때 하락에 대한 맥을 놓고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큰 틀이나 내용 자체는 결론적으로 하락으로 포커스를 두는데 뭐 반등 수준이나 내용 자체가 정말 뭐 이전 전고점 수준 부근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반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이제 대비를- 올라오는 자리값마다 기존에 내가 좀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좀 보였었던 종목들, 장기 보유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를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괜찮다. 아직 다음 주 기준으로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하셔라. 이 반등이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절대 못해요. 그렇죠. 제 주변 지금 뭐 사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 뭐 톡방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요즘은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최근 널뛰기 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사실 얘네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지금 현재 뭐 AMD 뭐 마이크론 뭐 얘네들도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정말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뭐 질문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오늘의 반등이 뭐 거의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상한가 부근대까지 갔었죠 하이닉스가.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석을 안 했었던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 다시금 상승으로 계속 가겠구나 이해되시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가져가는데 상승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오늘자 현재 가격 대비 기준으로 20%에서 30%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이닉스 30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눌렸는데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큽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보다도 한 20%에서 30% 맥시멈을 잡고 보는 게 좋고 현 구간대를 맥시멈으로 잡는 것도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 월가 시장에서도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네. 오픈 AI 출신 일단은 어린 친구가 뭐 거의 30조 가까이 이제 운용을 했었는데 파산을 했죠 이번에. 그래요? 파산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내용 자체로.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리스크가 수재고 너무 커요. 천재고 운용자산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좀 이번에 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천재고 뭐 날고긴다라고 하더라도 경험치는 무시 못한다. 이해되시죠? 네. 아직 이 시장을 알기에는 이 25살, 200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알기에는 이 우여곡절 풍파가 굉장히 많은 이 시장을 알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어리지 않았나. AI에 대한 내용 자체 뭐 초기에 뭐 3,400%뭐 수익 내고 뭐 가져갔었던 건 알겠는데 이런 결과에서는 당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지금 현재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하루 종일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 역시도 선물 투자나 내용 자체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거는 훨씬 더 고배율의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투자 방식을 하는데 저 오버나잇 가져가지 않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다 마무리를 봅니다. 모니터링 가능한 수준에서 무조건 청산을 가져가요. 더 보이더라도. 이해되시나요? 네.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쨌든 뭐 전업 투자자다 아니면 내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 긴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내가 뭐 핸드폰을 보든 뭐 노트북을 보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번에 확실한 교훈은 레버리지 투자는 내가 장기 투자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꼭 각인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 시장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네. 구글 실적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왜냐면 AI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그래 남들이 다 하니까 M7들 나머지들 다 하고 있으니까 니네 투자한 거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금고를 딱 열어봤는데 빵원이에요. 이거 맞나? 니네? 아 괜찮아.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최근에 이렇게 가져가면서 파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본인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뭐 도박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날려서 가져간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가 도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도박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아나운서.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전부터 이거는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PC방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강조드렸죠. 네. PC방을 1,000억, 2,000억 주고 차린 거랑 똑같다고. 돈이 있으니까 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당 1,000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뽑아낼 거냐. 아예 이제 PC방 요금 조만간 시간당 10,000원이고 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기대감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쉽게 돈을 열까 이거예요. 쉽지 가장 않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AI에 대한 지금 투자 오케이 돈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투자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수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요. 3년이나 5년에서는 적어도 원금 회수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익성 내용 자체를 폭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1,000억을 투자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조 단위 이상의 리턴 값이 와야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거죠. 아나운서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님이 1,000억이 있어요. 지금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뭐 우리가 이제 카페를 차리든 뭔가 다른 사업을 하든 가져가는데 음식점을 차리든 1,000억 가지고 차려요. 근데 이걸 차렸는데 30년 뒤에 원금 회수한대요. 올바른 투자인가요? 아니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돈 은행에다 은행 놓고 이자가 더 그렇죠. 채권에 괜찮을 것 놓고 같아요. 네. 이자를 놓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 왜 굳이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턴 값이 훨씬 더 기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을 믿고 제3자가 그런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더 빌려줄까요? 이해되시죠? 네. 아나운서님 역으로 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1,000억을 이런 식으로 30년 뒤에 원금 회수할 수 있는 투자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까? 안 쉽지 되겠죠. 않죠. 네. 그럼 지금 하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의 현재 이러한 과투자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돌리려면 이미 사실상 지금 현재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업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월 결제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OTT 결제를 하듯 내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결제를 하듯이 적어도 개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우리가 뭐 GPT가 됐든 뭐 클라우드워커스든 이런 부분들에서 다 써야 되는 건데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아직 시장이 좀 멀었죠. 아나좀 쓰실 수 있어요? 30만 원씩? 뭐 나중엔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안쓸 필요를 것 같아요.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내가 도움이 되고 이걸로 그만한 생활의 편의 내가 30만 원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 30만 원을 따로 드린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통신비로도 그만큼 안 쓰잖아요, 우리가. 30만 원 정도를 쓴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30만 원을 통해서 최소 60만 원이나 300만 원 이상의 리턴 돈의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쓸 수는 있고요. 혹은 내가 30만 원어치의 편의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쓸 수가 있죠. 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뭐 정말 뭐 200만 원 육박하는 돈을 쓰지만 자동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그 편의 내용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돈을 쓰는 거죠. 아니면 뭐 저렴한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 기본적으로 핸드 청소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에 대한 KPX 부담 내용 자체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반등했다라고 해서 이 KPX가 지워질까요? 이해되시죠? 네. 깜짝 반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시장을 억누르면서 최근에 눌렀었던 거 이거는 누른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제 2차 파동으로 나와주면서 눌렀을 때는 이거 뭐지? 하는 순간까지 계속 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우리가 뭐 표현은 그렇지만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전에 뭐 국장 뭐 표현을 했을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미증시든 국장이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뭐 하이닉스가 다시금 200만 원 안착을 했어. 이거 그냥 500만 원 갈 거야가 아니고 자, 200만 원 안착을 했으니까 내 평당가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110만 원 혹은 150만 원을 다시금 되돌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미련 없이 청산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누르면 또 올라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거는 리스크가 이제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좀 올랐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에 대한 반등은 자
일단은 이 반등은 조금 더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월화 혹은 월화수목 이상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이상까지 계속 이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만큼 저희 칼리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더 극대화됐습니다. 전문가님이 매주 말씀해 주셨던 코카콜라가 88달러를 돌파했어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 리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이 방송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코카콜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강조했었던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아마 그 누구도 코카콜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위주의 장세고 뭐 그러니까요. M7들 위주의 장세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다우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 불신이 굉장히 좀 컸어요. 뭐 나스닥 S&P 이만큼까지 올라가는데 다우는 계속 제자리거나 올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왜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66달러부터 봤죠, 아나운서님. 그리고 이 얘기를 이거를 지금 제가 좀 사골처럼 좀 많이 우려 먹었죠. 네. 어찌 보면 사골처럼 좀 많이 우려 먹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66부터 해가지고 상승 가져가면서 중간 정산 바라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제가 이 얘기를 한 4-5달은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면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냐면 2월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이후서부터 2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80 이상 돌파를 했었는데 88달러 때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이다. 그래서 80달러 부근대 정도는 여러분들 재진입 가능하다. 진입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들어가셔라. 대신에 84, 85 이렇게 좀 애매한 수치에서는 변동성을 견디는데 마이너스 내용 자체로 떨어지면서 가져가고 올라가는 수준 자체가 3%, 5% 먹으려고 마이너스 10% 이상 견디는 거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죠. 기대감이 뭐 100%, 200%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대신에 80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1, 2% 누르는 정도까지는 버텨도 기대감이 10%면 여기는 투자할 만하다. 이미 늦었잖아요. 어쨌든 66 평단가 제가 얘기 드렸을 때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야 당연히 뭐 기분 좋게 더 큰 30% 넘는 수익으로 일단은 좀 마무리는 봤었지만 지금 현재 80달러 언더는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고요. 여기 놓치면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기회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지금 6월 말,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에 또 변동성으로 눌러줬을 때도 제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엔 좀 올라간다 얘기를 했는데 아나운서님 보이시죠? 88달러 지금 노란색 마디값 딱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급등하면서 91달러 때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완벽하죠? 네. 근데 미련 없이 청산. 더 갈 것이냐? 아니요.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 전 최대 상승. 이만큼까지 했을 때 잘 보고 잘 먹고 갑니다. 코카콜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고 더 이상의 이제 뭐 추가적인 언급은 없고 가끔씩 뭐 코카콜라에 대한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 청산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현 가격대 충분히 만족하고 일단 코카콜라는 좀 보내줘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3M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추가 랠리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을 때만 하더라도 150, 160 사이였거든요. 근데 180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오랫동안 가져갔었던 코카콜라 그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좀 보여줬어요. 조금 아쉬웠었던 자리값이죠. 자, 그리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지금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 일단 평단가 대비 조금 많이 눌러준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일단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 내용 자체 모아가셔도 충분히 괜찮고 11달러 부근 내용 자체 13 언더는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제2의 코카콜라로 제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가격 낙폭 내용 자체에서 제차 타이밍 내용 자체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달러 넘어가는 순간에는 또 참여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나운서님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네. 우리가 막 마운자로 위고비는 최근에 너무 핫했다 보니까 일단 좀 가져가는데 사실 어느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만 알고 맞아요. 어떤 기업 1111이랑 노보노디스크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얘는 40달러 넘어갔을 때 이 바닥을 찍으면서 낙폭을 크게 보여줬을 때 이거 40돌파할 때 무조건 사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자리값이었거든요. 대신에 재돌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가격대 한번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제 차. 언제? 40초반으로 다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가서 날라왔죠. 안 됩니다. 뭐 가능은 해요.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손절이나 내용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 10%에서 15% 이상 내가 손절 가능성을 두고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괜찮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오히려 좀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상고하저 대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40초반 내용 자체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G번호바가 최근에 이제 조금 눌림 내용 자체를 다시금 가져왔었지만 어제자 지금 현재 9% 급등 나와줬고요. 지금 프리장 기준으로 다시금 2%대 가져가면서 1,000달러대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 내용 자체에서 단기 트레이딩 보실 분들은 충분히 괜찮다. 대신에 우리는 평단가가 어디냐면요. 아나운서님 570달러예요. 100% 넘겼어요 지금. 100% 넘기고 나서 지금 좀 낙폭은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200%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1500, 1700 내용까지도 지금 좀 생각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홀딩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셔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참여를 하셔야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손실 볼 때도 있고 수익 볼 때도 있긴 하지만 종목이나 내용 자체 선정해서 기준으로 함부로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자 히든 종목도 함부로 가져오진 않았고 충분히 매력도 내용 자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진입 자리값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죠? 여기서 잘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혜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장에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두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3명의 위원이 0.25% 인상을 주장하면서 매파적인 신호도 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동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인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렵죠.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는데 저도 좀 예외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뭐였었냐면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사실상 보통은 발표 직전이나 전날이나 좀 본다라고 하면 동결인지 금리 인상인지 인하인지에 대한 퍼센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퍼센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전에는 뭐 한 달 정도 전에는 좀 엎치락뒤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표 4시간 전에 6대 4였어요. 이해되세요? 네. 원래는 8, 90%가 넘어요. 보통은. 그 기준대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페드워치 데이터는. 아마 아나운서님 제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부분은 가끔씩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상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6에 대한 내용 자체로 동결로 가져간 게 맞는데 금리 인상이 예외적으로 4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4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져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표결 결과가 9대 3이 나왔어요. 헤맥이랑 카시카리 그리고 로건 의원이 25bp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 논의를 가져갔어도 이상하지 않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시스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자, 왜 금리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는지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연준이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과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긴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잡아가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파월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원하는 2% 수준은 아니지만 3%대까지 낮췄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의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내용 자체가 최근에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뭐 CPI나 PPI 데이터도 괜찮았고요. 이번에 발표했었던 PC 지금 현재 데이터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 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컨트롤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두 달 결과 지금 잠깐 누른 거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한다? 잘못된 거겠죠. 5년 동안 지금 물가가 올랐었어요, 아나운서. 5년 내내 물가가 계속 지금 현재 시장의 말썽을 일으켰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잠깐 한두 달 반짝 떨어진 거. 이걸 이제는 안정적으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 안 되겠죠. 일단은. 자,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는 건 충분히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된 상황일 때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예요. 너무 타이트한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리스크나 내용 자체,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쇼크를 가져가면서 막 대공황 수준으로 막 실업률 대폭등하면서 다 지금 너도 나도 나앉게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도 너무 좋아요. 이해되시죠? 고용이 너무 탄탄해. 다들 돈을 잘 벌고 있어. 근데 돈을 다 잘 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나운서의 주변에 100명의 지인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통틀어서. 다 돈을 잘 벌어요. 다 취직 잘해가지고 다 원하는 돈 잘 벌어요. 그러면 만남 가졌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낼게. 네. 내가 낼게. 뭐 명품 쇼핑? 가서 하자. 같이 하자. 소비나 내용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의 주변에 100명이 다 실직자예요. 막 6개월, 1년 동안 실직을 해서 기존에 모아놨던 거 다 없대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만나면. 돈 좀 빌려줘. 밥 좀 사줘. 뭐 좀 해줘. 제대로 된 소비가 이어질까요? 외식도 못 하고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뭐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옷이나 이런 부분들, 뭐 쇼핑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을까요? 제로가 되겠죠. 어렵죠. 네. 소비 자체가 무너지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재고나 내용 자체가 쌓이니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없어요. 거의 뭐 이걸 골디락스 수준 내용 자체라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유토피아인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고용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비를 하는데 물가는 떨어진대요. 하나서. 웃기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죠? 지금 현재 수준이 딱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따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시장에서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뭐죠?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유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JP모건에서 나와주는 얘기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다. 9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제 인하나 내용 자체는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오히려 현재 수준이나 내용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와주는 거는 뭐였었냐면 근데 왜 이번에 금리 인상 그럼 왜 안 했어? 가 될 거예요. 그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왜 금리 인상을 안 했어? 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나와주는 또 추가적인 이유나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채권금리 움직임 보셨나요? 아나운서님? 미국 제 10년물이 4.7%를 돌파를 했습니다. 4.7% 돌파하자마자 누가 등장한다? 타코가 등장한다. 금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타코를 하죠. 이번 역시 설마 등장하겠어?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 4.7%를 돌파를 했으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과 또 합의 내용 자체 얘기 나오죠. 얘네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시장이 그래도 긍정 그리고 인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시장 금리나 내용 자체는 그만한 수준으로 긴축 수준으로 올라왔다.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 효과를 여기서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그 긴축 효과나 내용 자체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로 넘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스텝이나 다다음 스텝 내용 자체에서 언제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수준 자체가 깜짝 반등이라고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등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 수준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고요. 다음 스텝, 다다음 스텝은 있지만 요거는 제가 저희 커뮤니티 내용 자체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하락 대비 기준으로 지금 일부 반등 수준이나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연준의 목표는 이번에 케빈 워시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파월은 말을 안 들었는데 트럼프가 또 다시 임명을 했으니까 케빈 워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연준의 목표는 오직 2%. 2% 하려면 동결 아니면 인상이에요. 안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아니면 시장이 망가지던가. 폭락으로 기업들이 우후죽순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우리가 40년도 대공황 수준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져요. 시장이 폭격을 맞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버틴다?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워시 의장이 이렇게 했죠.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 목표는 오직 2%다.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의장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시장은 이미 인상 효과를 반영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스텝이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파월 같은 경우는요. 뭐 전도표에 대한 내용 자체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했어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 제한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고 파월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은 뭐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시장 달래기 쪽으로 가져왔을 때 그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워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친화적인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나 무조건 2%야 2% 달려갈래 데이터 내용 자체만 지금 중요시하면서 점도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가져갈 거야 시장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친화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FOMC 결과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퉁퉁퉁 시장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무너지는데 이럴 때 레버리지 투자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순간 여러분들 절망입니다. 절망. 이해되시죠? 내가 그래도 나 20년, 30년 노후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할 거야.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이 레버리지로 내가 이걸로 뭐 지금 현재 뭘 해보려다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좀 극소로 줄여주시고 오늘 오프닝 때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모니터링 가능한 수준이나 내용 자체에서 보시는 거는 오케이지만 장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FOMC 앞으로의 올해 3번의 충격이나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FOMC 회의 핵심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자체보다 이 3명의 금리 인상 반대표가 더 중요한 회의였다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은 이미 인상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다음 이슈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이 AI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전문가님? 자, 이번에 좀 재밌었어요. 이미 이제 앞에서 구글 때 뭐 실망감을 좀 가져가면서 테슬라 막 15% 빠지고 보셨죠? 막 구글 같은 경우 막 6% 넘게 빠지면서 다시금 다우의 저주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다시금 좀 언급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바라볼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여기가 코로나 쇼크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노란색 보이시죠? 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쇼크로 하락을 했었는데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무제한 돈 풀기를 가져가면서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중고차 시장부터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하면서 신차 가격을 막 압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었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결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나 내용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급락 내용 자체 조정을 받았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끌어올렸었던 이 상승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승이 뭐였었냐. 처음에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앞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뭐였었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 이런 검색 AI 모델 자체가 나와주면서 성능 싸움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는데 시장에 공개가 되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와 AI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AI가 이렇게까지 괜찮아? 성능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보다 너무 좋아졌네? 좋네?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까라고 하면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팔고 GPU를 계속적으로 파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대폭등을 해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들이 여기서 대폭등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승을 가져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금 눌러줬어요. 다시금 눌러준 게 이제 뭐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 내용 자체를 좀 가져오면서 갔다가 이제 뭐 타코 내용 자체를 또 가져가면서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 사이클 기준으로 아나운서님 요거 떨어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떨어진 건가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체감상은 근데 자, 거의 지금 코로나 방송 수준이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떨어진 건가요?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막 시장 무너졌다 대폭락이다? 여기까지 와야 대폭락이죠. 맞잖아요. 여기? 아니요. 저 9,000대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대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코로나 쇼크도 대폭락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정받았던 것도 대폭락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상호관세로 시장 무너졌었던 거 대폭락이라고 나왔나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대폭락이라고 했었던 거는요. 대공황 시절이랑요. 오일 쇼크랑 닷컴 버블이랑 리먼 사태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는 다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70%에서 80% 빠졌어요. 3만 포인트 기준으로 70% 80% 빠지면 얘 9천까지 가는 거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70%만 잡아도 9천이에요. 앞에서 다 그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현재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가지고 팔았었던 기업들, 데이터 센터,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크게 수혜를 봤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수혜를 받으려면 누가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사줬기 때문에 수혜를 받던 거야. 누구다? M7들이다. 맞죠? 그럼 M7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사줬기 때문에 얘네가 뭐 우여곡절 AI 이슈가 계속되면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기업들 M7들도 많이 올라왔고 반도체들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올라와 놓고 보니까 올라왔다라는 거는 뭐죠? 사람들이 그만큼 너네 성장 가능성 내용 자체를 보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아나운서님 여기다가 전 재산의 지금 80%를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만큼 좋은 성과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어. 내가 여기다 10억을 투자를 했어. 근데 니네 이거 원금 회수나 내용 자체 현금으로는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은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안 되겠네. 빼는 거예요. 동업자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우려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증명을 했죠. 구글은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증명을 했냐? 분기 매출이나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성장을 보여줬는데 설비 투자 많이 했지만 잉여의 현금 흐름 자체 196억 달러 보여주면서 알맞게 현금 내용 자체를 썼다. 투자를 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조절하면서 가져왔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나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삼으면서 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괜찮네, 안정적인 흐름, 내용 자체 잘 보여줬네 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설비 투자에 410억 달러를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196억 달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메타 보세요. 설비 투자 311억 달러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 7.8억 달러. 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왜 메타는 혼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지금 현재 칭찬을 받아서 15% 이상 급등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도 여기서 안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거예요. 그래 앞에서 니네 투자나 내용 자체 미래에 대한 투자 기준으로 가져갔었던 거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이제부터는 니네 돈도 챙겨야지. 현금 흐름이나 내용 자체 챙기면서 가져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투자만 할 거야. 그러다가 리스크 터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나 내용 자체를 보고 나서 앞으로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주가 폭격 맞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배웠겠죠. 그래서 다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아나운서님? 다른 기업들이 줄이겠죠. 네, 줄이겠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과도한 경쟁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일부 많이 보유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 조금 줄여가면서 현금 확보를 보여주려면 근데 매출이 1,000억이면 여기서 200억, 300억은 킵한다라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기준에서는 어쨌든 투자는 하지만 이전처럼 과한 투자는 안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가 2차 스텝으로 나오겠죠.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 맞잖아요. 네. 그동안은 폭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가이던스 내용 자체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니까 반도체 종목들 다 버티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니네 언젠간 꺾일 텐데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꺾이는 시나리오나 내용 자체 나와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대폭락 내용 자체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고 내려가겠죠. 만약 미증시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 증시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버틸 수는 있어요. 이미 많이 혼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0,000피, 15,000피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내용 자체를 보고 앞으로에 대한 지금 현재 전망을 보시라는 거야. 다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반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상고하저 대비로 하반기에는 하락 내용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AI 투자 성적표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한 시장 반응 차이, 왜 그러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항상 명쾌하고 쉽게 시장을 해석해 주십니다.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교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이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한 교육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은 이 밴드 폭 내에 이제 캔들이 갇힐 확률 자체가 88%에서 96%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적인 내용 자체에서 얘를 맹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항상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거 아나운서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6월 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잘 보세요. 차트. 그때도 볼린저 밴드 때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네. 계속 우리가 전쟁 리스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도 볼린저 밴드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밴드 폭이 상단, 지금 이렇게 하단, 이렇게 녹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얘 한 번에
상단 부근에서 바닥까지 다이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안 선생님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3만 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한 번에 떨어진다고요, 전문가님? 저한테 분명 이런 리액션을 해주셨거든요. 그다음 보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아닌데, 자, 지금 현재 상승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이 되는 21선 라인대 마디값을 하나 놓고 최대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로 정말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3만대까지는 회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최대 맥시멈으로 볼 수 있죠. 신고가 갱신은 못하더라도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시장이 워낙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라면 여기까지는 그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쨌든 기대하는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최대치나 내용 자체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단기적인 해석이나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최근에 눌림 자리값을 가져갔었던 종목들 대비 반등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전문가님 얘기해가지고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갔는데요. 그거는 기간값이나 내용 자체가 먼 미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30년 투자하시고 50년 투자하시면 안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빅테크 기준으로. 그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챙긴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내용 자체 세팅을 한번 좀 보시면서 가져가고요. 이 강의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조만간 이벤트성으로 무료 강의, 교육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꼭 아래 하단 내용 자체로 참여해 주시면 이런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에 대한 교육 간결하게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교육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과 다음 주 증시 일정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히든 종목은 데이터독 준비했습니다. 자, 티커명은 DDOG입니다. DDOG AI 시대 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용 클라우드 AI 인프라 모니터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장애, 비용, 보안, 관리,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 8월 6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아나운서님 네, 시장을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다시금 절망적인 시장이었어요. 분명히 최근에는 이거 진짜 이대로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락장에서 다시금 한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후에 대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변동성은 있지만서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좀 AI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먼 미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나 내용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에는 얘네에 대한 수익성이나 내용 자체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들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성 내용 자체를 가지고 주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 내용 자체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한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뭐 팔란티어, 버크셔 정도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AMD 그리고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5일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데이터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선진입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노리실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벤트는 금요일자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최근 내용이나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고용시장이나 내용 자체에서 쇼크를 가져갈 만한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그널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금요일까지 조금 더 랠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시장이 될 수 있는 게 다음 주 증시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과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투자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